인스타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마음을 먹은 지 3달 만에 260만 원을 벌었어요.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1명대 좀 넘어가니까 슬슬 DM이 많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거 설정 안 하신 분 없죠? 그러니까 일단 사진 찍을 때는 안녕하세요, 샨디네 집입니다. 샵 협찬, 샵 광고 이런 게 붙은 게시물들 한 번쯤 보셨죠? 바로 그런 게시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인스타그램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좀 더 퀄리티 높은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오픈 채팅방에 대한 공지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을 참고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협찬받은 것들을 한번 쭉 다시 봤는데요. 총 448만 3,652원을 벌었더라고요. 오, 꽤 괜찮죠? 5월 23일에 처음으로 협찬을 받았더라고요. 7월 18일 기준으로 협찬 33개를 받았고 26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아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피부 관리나 운동이나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도 협찬을 쏠쏠히 받았었어요. 인스타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마음을 먹은 지 3달 만에 260만 원을 벌었어요. 꼼꼼하게 끝까지 봐주시면 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인스타그램으로 벌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DM을 받는 것.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으로 DM이 온 게 한 1000명대 좀 넘어가니까 슬슬 DM이 많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 땡땡 브랜드의 땡땡 마케터입니다. 뭐 협찬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회신 주세요. 이런 식으로 DM이 와요. 네, 가능합니다 하고 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넘겨드리면은 바로 제품이 발송이 오고요.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돈을 받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후기를 진정성 있게 써주는 그 목적으로 제품을 공짜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계정을 꾸준히 하나의 카테고리로 운영을 해온다면 마케팅 부서에서도 이 계정 괜찮네, 광고하기 좋겠네 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계정을 일관된 카테고리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나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데 뭐 얼굴이 너무 예쁘다거나 몸매가 좋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매력으로 팔로워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뭐 제품군 상관없이 여러 가지로 협찬 컨택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루트로는 내가 직접 신청하는 건데요. 당장 오늘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체험단 사이트는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 마음에 드는 협찬 제품을 찾는 것도 다 나의 시간이고 나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플이 있는 체험단만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레뷰 어플은 아마 이 체험단 쪽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어플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다른 체험단 어플에 비해서 버그도 없고 UI나 UX도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쓰기가 편하다는 말인데 이게 그냥 쓰다 보면 딱히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신청하고 뭐 물건 언제 오는지 보고 컨텐츠 등록하고 이게 한 어플에서 되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플 하나 켜서 다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레뷰를 가장 추천드려요. 근데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뭐 남들이 다 탐내는 제품은 좀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어플은 리뷰쉐어 리뷰쉐어인데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를 하나의 서비스화를 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집 인스타그래머다 하면은 인스타그램의 맛집을 이러이러한 차별점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등록을 해요. 15,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내가 책정하고 싶은 만큼의 광고비를 책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주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계정 괜찮네, 이 계정에 광고해야겠다 하면 그 책정해놓은 광고비를 저한테 주고 맛집도 공짜로 주는 거죠.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레뷰처럼 신청하고 물건 받아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아요.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써보고 싶었던 브랜드의 제품을 공짜로 써보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했는지 나만의 컨텐츠화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좋고 그 광고주도 좋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리고 리뷰쉐어는 또 특이한 게 광고주분들이 직접 DM처럼 메시지를 주기도 하세요. 광고비를 협의하고 프로젝트를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해드릴 어플은 태그바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되게 좀 중구난방하게 섞여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탐색 탭을 이용하는데요.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상품만 주는 것도 있지만 광고비가 아예 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책정돼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간간히 섞여있어요. 나는 이제 물건만 받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난 좀 더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 할 때는 이렇게 태그바이에서 현금 수익이 있는 프로젝트들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써보고 좋으면 소개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협찬을 받았고요. 레뷰로는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진입 장벽이 없고 신청해서 당첨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될 때까지는 레뷰에서 굉장히 많이 쇼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000명 넘었을 때부터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광고비와 함께 제안이 오는 프로젝트를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너무 동시에 많이 받아버리면 그 마감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매일매일 올라가는 피드가 협찬 광고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계정이 좀 노출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컨텐츠의 질적 퀄리티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질적 퀄리티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진을 잘 찍는 거겠죠. 7분의 광고주님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3분이나 사진을 잘 찍어요를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이게 사진이 참 광고주들이 보기에도 중요하구나. 이 후기에 어쨌든 눈이 가게 하는 거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정말 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가볼까요? 단돈 0원이면 되고요. 최대한 소품을 따로 사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걸로도 감성적인 제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들, 꿀팁 와라락 다 알려드릴게요. 엄청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저 믿고 따라오세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10,000원 썼어요. 나중에 제가 어디에 10,000원 썼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전경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조화를 가장 추천드리는데 무언가를 카메라 렌즈 앞에서 걸리적거리게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더 효과를 좋게 하려면 인물 사진으로 바꿔주시고 꾹 눌러서 초점을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전경이 사진 모서리에 위치하도록 크롭해줍니다. 꼭 식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찍으려는 제품보다 카메라 렌즈에 더 가깝게 찍힐 소품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찍으려고 할 때 뭔가 허전하죠? 그냥 이렇게 두니까 느낌이 안 사는데 그럴 때는 높이 차이를 주면 됩니다. 집에 있는 책을 이렇게 아무거나 들고 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접시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 제 친구가 그린 그림책인데 깨알 속에 이 조화, 이거 제가 그 10,000원 썼다는 게 이 조화 사는데 썼거든요. 사진에 진짜 식물처럼 나오고 크기도 딱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살짝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했고 여기도 보시면은 각각의 위치가 겹쳐 있지 않아요. 사물을 배치할 때는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높낮이도 1층, 2층, 3층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전경까지 추가해주시면 시선이 다양해지면서 사진이 훨씬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혹시 이거 설정 안 하신 분 없죠? 설정, 카메라, 격자를 켜줍니다. 이제 격자에 맞춰서 찍어 볼 건데 4곳에 맞춰서 찍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이 피사체가 점으로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자면은 수평, 이 가로선보다는 이 세로선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늘 제품을 정면에서 찍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평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평을 맞추려고 하면 수직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뚝딱거리는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늘 수직, 세로선을 먼저 맞춰주세요. 세로선만 똑바로 맞춰줘도 비포 앤 애프터 확실하죠?
잠깐 저희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3점 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시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1점, 2점, 3점 투시가 있어요. 3점 투시는 새나 벌레가 보듯이 아주 위에서 아니면 아주 아래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3점은 아니고 1점이나 2점 투시로 찍게 됩니다. 몰랐죠? 쉽게 말하면 정면에서 제품을 찍으면 1점 투시, 그리고 내가 서서 보이는 대로 찍으면 2점 투시로 찍힐 확률이 커요. 이게 2점 투시로 찍힐 때는 당연히 수평이 맞지 않아요. 물론 이게 시각적인 수평을 맞추는 거는 있는데 이거는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수직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찍을 때는 수평 말고 수직만 먼저 맞춰주세요. 이 사진도 수평은 신경 쓰지 말고 수직만 맞춰준 케이스고요. 두 번째 사진도 수직이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우선 수평은 신경 쓰지 말고 세로선부터 일자로 딱 맞춰서 찍어보세요. 그러면 안정적인 사진을 찍기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스마트폰은 DSLR 같은 카메라에 비해서 중앙은 왜곡이 없고 이 외곽은 왜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끝으로 가면 저희 얼굴이 오이 현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애초에 확대를 해서 찍으면 이 양 끝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중앙만 찍히게 돼서 왜곡이 또 없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일단 오늘 알려드린 이 사진 찍는 법은 꼭 제품 사진이 아니라 카페, 여행, 맛집 등 다양한 데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왕 사진 찍는 거 돈 버는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자고요. 나만의 컨텐츠를 강화하고 나의 영향력을 더 주기 위해서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남이 보는 내 사진, 글, 컨텐츠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피드백해주고 그 외에도 사진 보정이나 사진 촬영 팁, 소품이나 아니면 스튜디오 장소 추천 같은 것도 또 좋은 정보는 같이 나누면서 저희 같이 성장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서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비밀번호 걸어놓을 거라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다 가능하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또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